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4월 24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머리를 좀 잘랐죠? 머리가 이렇게 살이 찌니까 두상이 약간 커 보여가지고 머리를 좀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강타가 이제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도 좀 빼고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을 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 몸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체중도 좀 살도 좀 빼고 근력도 좀 보강을 하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산에다니 일주일에 산에 한 번 가는 것 같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근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산에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헬스클럽을 이제 끊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근력 보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고 또 월말 경마는 항상 그렇듯이 경마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부산 경마와 제주 경마에서 이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 어쨌든 부산 제주는 강타가 늘 잘하고 또 부산 경마와 제주 경마의 매출이 거의 저는 서울 경마와 똑같아요. 그리고 승부처에서의 그 부산 메인, 제주 메인 이런 쪽에서의 팬들이 오시는 게 저는 서울보다 오히려 부산 제주가 더 많아요. 그만큼 강타가 장안에 이제 부산 경마하고 제주는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부응을 하는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도 제주 경마에서는 상황이 났죠. 제주 메인 승부처 검은 그림자 빰빠라바 빰빰빰빰빠라바. 자, 검은 그림자를 대가리로 놓고 이 페가수스를 뒤로 돌린 뒤에 제주의 검을 때려가지고 복승식만 59.9배 쌍승식은 136.8배 메인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이게 이제 부산 메인이고요. 토요경마에서도 또 메인 적중이 나왔어요. 완벽하게 이제 또 메인 적중이 나왔는데, 토요경마에서는 또 철옹성을 또 맞춰드렸죠. 당시에 또 철옹성이 좀 덜 팔렸던 경주인데, 새벽로를 축으로 놓고 철옹성, 녹색전사 쪼르륵 가져가가지고, 복승이 또 요것도 살벌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쌍승도 많이 나왔고, 또 삼복승까지도 많이 나와주면서, 제대로 된 항구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산하고 제주는 그래도 자기 몫을 톡톡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지난주까지 부산, 제주, 서울 모두 퍼펙트로 대승을 달리다가 지난주에 좀 못했어요. 솔직하게 서울경마, 일요경마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요경마 때 못한 것 때문에 좀 한풀이 꺾이긴 했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습니다. 계속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언제 제가 사람인지라 지긴 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진 게 저한테는 좀 마음을 가다듬는데 훨씬 더 편해지지 않았느냐. 이번 주에 이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경마 때 진 게 저한테는 오히려 보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해요. 오히려 이렇게 상당히 편한 마음을 갖고 이번 주 월말 경마를 맞이할 수 있다. 자, 부산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입니다. 이번 주도 안정은 초반부, 중반부까지가 약간은 안정세고 중후반부 쪽에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 자, 하지만 부산 제주가 늘 그렇지는 않죠. 뚜껑을 열어보면 또 의외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고 제주 경마도 이번 주는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지사이고 매 경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멋진 대승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1경주입니다.
자, 경주군이 1200m 국산 6등급 3세 이상 별정 경주로서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부산 1경주하고 제주교차 1경주를 부산 첫 번째 승부처와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요 경주 외에는 전반부에 때려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오전장에 어디서든 배팅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산 1경주하고 제주교차 1경주를 묶어서 아예 오전장 2개의 경주를 먹고 시작을 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먹고 들어갑니다. 자, 이번 1경주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5번 연승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조차업 등장의 양기선 마방. 양기선 조교사는 제주 조교사 출신이죠. 예, 그 제주 조교사 출신들이 있어요. 한상복 조교사, 양기선 조교사, 또 기수로는 오영일, 김태준이, 그만둔 김수만이, 뭐 이런 기수들이 이제 넘어왔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잘리고 양기선 조교사하고 한상복 조교사가 남았는데, 이 5번 연승질주라는 마필은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오경환이가 기색을 해서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순차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조창욱 교수가 기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의지상으로 보나 능력상으로 보나 패턴상으로 보나 데이터 분석상으로 보나 어떤 쪽으로든 5번 연승질주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필은 꼭 배팅권에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1경주를 배당이 얼마이든 간에 적중으로 시작을 하면서 1경주부터 먹고 배팅 자금을 마련해서 시작을 해보겠다. 이런 게 바로 강타의 의지이자 오늘의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1경주 연승질주 꼭 강타와 함께 적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도 한 4주 정도의 싸움으로 보는데 충만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어떤 마필을 충만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은 8번 닝고라는 마필입니다. 어메? 무슨 닝고? 김준호야? 야, 준호를 세게 본다고? 아따부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315담아 체구도 괜찮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종반 뚝심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레이스가 빠른 한라마 경주라면 8번 닝고가 되지 않겠지만 이번 편성은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닝고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어떻다? 좋다. 좋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닝고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저는 뭐 김준호가 많이 못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김원건 기수에 가려서 그렇지 말이야 뭐 김준호도 잘 타죠. 5번 닝고. 자, 이 편성에선 제주교차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먹고 제주 먹고 첫 번째를 모두 찍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8번 닝고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1경주, 제주교차 1경주를 모두 먹고 시작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자, 한번 멋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일본 대지의 물결, 대가리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뭐 일본 대지의 물결이 대가리인지 모르고 경마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떨어집니다만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로서 7번 마브러브와 5번 겨루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긴 합니다만 이들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아니다. 자, 그로 1번 대지의 물결은 이번 편성에서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로 봐야 된다? 대가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마필들을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7번 마브라보라는 마필을 한번 언급을 드려보죠. 야, 지난번에도 보니까 김정욱이라는 기수가 뭐라 그럴까 선행을 가서 막판에 덜미를 잡히면서 소닉한테 지는 걸 보고서 야 진짜 조금 잘 타야 되겠다, 열심히 타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정욱 기수는 뭐가 안 되냐면 혹시나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김정욱 기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실전을 연습처럼 기승을 해라. 너무 바빠. 그러니까 선행을 갔는데도 뭐가 자기를 넘어가지도 않는데도 바쁘다 보니까 채찍을 대고 막 때리는데 그게 엇박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 거라고. 그러면 손하고 유연하게 초반에 이제 밀어주다가 자기가 선행이잖아. 그러면 밀어주다가 옆에서 때리고 들어오는 게 들릴 거라고. 그러면 그 순간까지 한번 참고 있다가 내 말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중반에 갔을 때 이 템포가 맞을 때 채찍을 대면서 같이 흔들어 댔으면 지난번에도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7번 마하브라보는 이 편성에서 저는 김정욱 기수를 한번 응원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1번 대지의 물결과 7번 마하브라보 이런 마필들이 배팅권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사실상 주중에 강타가 제주경과 미리 분석 시간에 주중에 제가 올려드린 텍스트 경주예요. 그래서 승부 경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꾹 참고 그냥 갑니다. 배당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번 별빛 축제 전형적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죠. 3번 꼬마용과 10번 다락구 정도가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이니까 당연히 이번 별빛 축제는 한 치수 위에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대가리다. 대가리야 이 편성.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못 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제 상대들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누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별빛 축제는 한 템포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보고 싶은데 야 여기 후착이 은근히 까다롭네요. 패턴을 보니까 일본 누리세상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등짝이 김대현으로 바뀌었어요. 야 요즘 김대현 기수가 예전의 말머리가 아니야. 아직 베스트 포지션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믿어 못 믿어로 갔을 때 못 믿고 싶은 마필이고 안독수가 지금 김영래 마방에서 한백전선을 기승을 할 줄 알았더니만 야 이 8번 한백전선을 김홍걸이한테 주고 지는 꼬마용에 기승을 하고 있네요. 꼬마용도 되는 말입니다. 되는 말이고 편성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안 되는 마필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과연 이번 편성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시되는 마필이긴 한데 왜 300다마짜리 그 한백전선을 안 타고 이 꼬마용을 탔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이제 복귀를 떠보면은 종반에 가서 말이 좀 덜 나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한독수가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좀 한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로는 8번 한백전설이 좀 더 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백전설이 이 편성에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한백전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꼬마용과 8번 한백전설의 안독수가 왜 자기 집 말인데도 불구하고 8번 한백전설을 김은곤이한테 양보를 하고 자기가 왜 3번 꼬마용을 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고민의 대상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가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4번 푸른 여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배당만을 한번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 텍스트상에서도 푸른 여걸을 굉장히 좋게 봤던 마필이고 원래는 이 편성에 흑폭풍이라는 마필이 출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전을 안 했네요. 그래서 조금 밋밋한 편성이 되고 말았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번 별빛 축제는 강축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 이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끼리의 가능성이 있는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입상과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3번 비바 슈퍼스타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노정우 기수가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에도 10번 비바 슈퍼스타를 굉장히 세게 봤어요. 그런데 그레이스를 또 약하게 보는 바람에 야, 대가리를 복병만을 잘 잡고도 인기만을 또 빼버리는 바람에 못 맞췄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바 슈퍼스타는 지난번에 패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강력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자, 이번에도 그 여세를 몰아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가져갑니다. 자, 여기 5번 블루 워터라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3번 비바 슈터와 5번 블루 워터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가장 중심에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능력상으로 보나 편성상으로 보나 전개상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도 3번, 5번이 가장 나은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성도 실질적으로 뚜껑에 열어보면 아마도 대끼리가 어느 정도 두 마리가 압축이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이 두 마리를 정점으로 한두 마리가 찢어서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태양의 나라입니다. 자, 구전을 치르는 동안 2창 한 번을 차지했지만 실질적으로 입상운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견아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조견은 특히 쪼랑말 조견들은 막 그렇게 서울처럼 병합으로 막 이빠이 때리고 막 강하게 막 한두 바퀴씩 돌려주고 그런 조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속보나 구보 위주의 조견인데 습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태양의 나라라는 마필은 뭐 능력상으로 되는 마필이라서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외곽 게이트에 9번 대견환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전현준 기수가 기석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3전을 치르는 동안 2창 한 번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지난번보다 거리 1000m로 거리가 늘어나자 자,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레이스 흐름이 빨라 중위권 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다소나마 거리 조금력에 실패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9번 대견환이 뭐 이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가 없죠. 가장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9번 대견환까지는 꼭 봐주고 싶은 마필이다. 그래서 1번 태양의 나라와 9번 대견환은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산 1경주를 필두로 해서 제주교차 1경주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였고, 또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였는데, 2경주, 제주교차 3경주, 그 다음에 이제, 부산 3경주, 제주교차 4경주, 또 부산 4경주까지, 내리 일반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일반 경주에서 배팅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왜? 적중에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배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 경주를 안 할 뿐이지 적중은 무조건 자신이 있어. 왜? 큰 배당이 안 나오고 그냥 안정적으로 맞추고만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왜 적중수도 다른 예상가보다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일반 경주를 갖고 욕심을 내질 않습니다. 절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 경주는 그야말로 적중이 우선이야.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승부처는 적중을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적중을 했을 때는 완벽한 대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겼을 때, 적중을 했을 때 환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 경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못해서 승부처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번 경기를 승부처로 하겠지만 저는 이제는 부산하고 제주는 웬만하면
그런 경우만은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주에서는 자신있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는 일반 경주는 없고, 승부처에서는 오히려 가감한, 한 경주를 이겨더라도, 마치더라도 제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부처를 선정해 보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4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보면 오버 포리스트 뉴스가 가장 좋습니다. 1번 썬프레어가 상대적인 선행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계상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도 이제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버 포리스트 뉴스는 선입전개가 가능한 가운데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 경주에서도 오버 포리스트 뉴스는 절대적으로 빠질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당연히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번 썬프레어입니다. 게이트 2점 좋고, 지난번에 이제 공백 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휴양마답지 않은 나름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자, 1번 썬프레어가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에 또 한 번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 자, 1번 썬프레어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한 쪽에서도 예전에 많은 승수를 거둔 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리스마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기수인데, 부산에 가서 전 조교사를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자기가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우리 흔한 말로 기수 시절에 야리초부터 시작해서 안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그러면 조교사를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해줄 줄 알았고, 또 말은 또 잘 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장세한 조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내선 취입을 그만큼 할 수 있는 기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취입만 말머리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기수예요. 그런데 부산에 가서도 별로 이렇게 승수를 많이 못 얻는 걸 봤을 때 좀 실망이 컸지. 아,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으면 조교사로서는 좀 한번 멋진 승수도 좀 걷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볼 줄 알았더니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한계구나. 좀 실망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과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나팔 소리도 좀 마태가 같네요. 이 편성에서 누가 인기를 모을까요? 봉성명가? 봉성명가가 이제 꾸준하게 62kg에서 이제 2kg가 빠졌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상으로는 가장 육구민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항해비호하고 봉성명가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항해비호도 사이즈상으로는 금강경주시 거의 착승권 이상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3번마도 사실상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온팡진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1등 공신의 레이스를 끄는 경주라서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3번 항해비호가 이 편성에서 입상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그렇게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항해비호가 연속 입상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번 경주에서 입상을 하려면 항해비호의 근간에 보여준 경주력보다는 더 잘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강타요, 그 무슨 소리야.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지금 현재 항해비호만큼 잘 뛴 말이 없는데 네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어폐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항해비호는 근간의 안정적인 전력이지만 그 능력이 이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라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근간에 또 이 부중도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상으로는 3번 항해비호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 편성에서 입상을 하려면 항해비호에 갖고 있는 능력만 갖고 입상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항해비호의 봉성명가
요런 타이틀을 갖고 때려보고 싶은 편성은 아니고, 거의 항해 비율을 받치거나 아니면 다소나마 좀 약하게 보거나 하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제 항해 비율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번 편성에서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봐도 야, 항해 비율은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세게 봐야 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본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좀 약하게 보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해 비율을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마필을 약하게 보겠다, 받치거나 그렇게 좀 약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받치는 정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만한 아예 복병화를 놓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다. 뭐 일본 마량 같은 마필도 이 편성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려는 공격적인 배팅으로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강타의 제주교차 6경주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5경주입니다. 요 경주는요, 사실상 7부 에크미가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냥 제일 사이즈는 6금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팔리는 마필이 1번 퍼펙트 히어로하고 4번 천하통일이 팔릴 겁니다. 7번, 1번, 7번, 4번이. 그런데 1번, 4번, 7번이 연대관계에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대가 안 가는 연대가 아니라 갈 수도 있는 연대예요. 그런데 연대라는 게 뭐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같이 입상을 한 확률이 떨어지는 게 연대거든. 그러면서 그 입상의 확률을 좀 약하게 본다는 거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대는 무조건 같이 안 온다. 그건 아닙니다.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769 14가 팔리는데 얘네들을 빼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요. 저도 그걸 고민해 볼 생각이 있어요. 뭐 될 수 있는 마필이 뭐 8번 렉스가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완전 마탱이가 같지만 어떻게 해볼지도 모르는데 왜 또 김현중이를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참 이상한 거죠. 영관이네 집에서 현중이하고 상현이를 데리고 있는데 얘네들을 또 이렇게 잘 태우는 것 같아. 어찌됐든 뭐 김현중이가 어찌됐든 영관이네가 아니던 기던 간에 영관이네 말을 탔던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그래요. 그런데 이 편성은 7번 에크미를 비롯해서 1번 퍼펙트 히어로하고 4번 천하통일에 유연명과 조성권을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을까? 가려고 태어났을까? 아니면 뭐일까?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고 싶네요. 은근히 찝찝한 경우입니다. 7번 에크미는 그 중에서도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번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 이 경주의 특성과 핵심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만족하셨으리라 믿어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7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빵빵빵빵 빠라밤. 자, 오늘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팔릴까요? 또 동양버스가 팔릴까요? 아니면 누가 팔릴까요? 남대천이 팔릴까요? 아니면 위대한꿈이 팔릴까요? 아니면 뭐 누가 팔릴까요? 기쁘게 팔릴까요? 이게 누가 팔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갈 수가 있는 경주이고, 또 전기상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 위대한꿈과 또 10번 남대천과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에서의 어느 정도 경합 가능성도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라서, 또 거리 1200을 뛰어보지 않은 인기권 마필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에 따른 변수도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배당에 터질 수 있는 소질은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번 경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4번 명문천사라는 마필입니다.
아따 생뚱맞게 무슨 또 박준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일단 1200을 많이 띄워봤어요. 그 다음에 18전을 치는 동안 두 번의 우승밖에 차지를 못했던 마필이긴 한데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왠지 모르게 조금 믿음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직전 조정을 거쳤던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4번 명문천사 이편성에서 세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 역시도 어떤 말이 들어오던 간에 배당으로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작심 배당 노림수 그런 메인 승부처이니까 지난주에도 검은 그림자 맞춰드렸고 또 새벽노을에 천홍성을 또 맞춰드리면서 연장도 고배당적 주부에 성공을 했던 강타인 만큼 제주 메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타가 왜 제주 경마의 탑에 매출을 자랑하는지 왜 제가 이렇게 요즘 뜨고 있는지 제주 경마에서 부산 제주에서 뜨고 있는지 한번 와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뭐가 다를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갑니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자, 제주 7경주 메인 먹고 부산 6경주 준메인으로 붙어보는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4주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누가 선행을 할까요? 6번 에이스 명운이 갈까요? 11번 스타 명운이 갈까요? 11번 스타 명운은 선입이 지난번에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6번 에이스 명운도 선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스타 명운은 근간에 꾸준하게 그래도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또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은근히 보여줬던 마필인 반면에 6번 에이스 명운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마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마필이 더 세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들이 싸움인데 두 마필 모두 고가입니다. 자, 6번 에이스 명운은 1억 5천짜리 마필이고요. 12번 스타 명운은 또 8,400만원짜리 마필이에요. 자, 등장으로 보면은 박건만이가 6번 에이스 명운에 기승을 했는데 요 두 마필 모두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데 어쨌든 저 11번 스타 명운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도 아주 상상한 배당 중배당 단통이 예측되고 있는 그런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한방으로 완벽한 대승을 한번 여기서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 7경주 3번 록밴드. 야, 지난번에 날라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야, 역시 세구나. 취임력은 발굴이구나. 요즘 이 19점 하방에 그 스프링 난리라는 또 1군에 취임마가 있다면 여기에 또 이 록밴드라는 또 이 4군의 제2의 스프링 난리라고 해더라도 가언이 아닐 만큼 거의 오토바이 같은 추임력을 갖고 있는 3번 록밴드를 강력한 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전개상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최고야인데 지구력이 좀 부족하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가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가운데 그나마도 이제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8번 레전드 위너라는 마필이죠. 금강경시 연속적으로 상승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1300일에서 그런지 선행을 나서 1500 경주에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1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선행을 못 갑니다. 자, 그렇더라도 선입전개 능력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시에 이번 경주시 이제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거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8번 레전드 위너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근간의 행보 자체는 워낙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레전드 위너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하지만 뭐 충마는 한번 록밴드라는 걸출한 충마가 먹히고 있기 때문에 이 편당에서 뭐 록밴드를 빼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록밴드에 8번 레전드 유로가 그래도 배팅권의 중심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가 이제 메인이고요. 9경주가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개 승부처를 묶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장풍파랑이란 마필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3번 장풍파랑을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세게 보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장풍파랑을 강하게 충마나 주력으로 때리려고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마필을 이번엔 세게 보지 말라는 측면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나섰어요. 지난번에. 그러고도 종밭 뚝심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늘어난 거리에 따른 거리 적응력이 아직도 배양이 안 됐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800입니다. 1600도 주입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1800이 되겠어요. 이거 어불성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면은 장난한 거지. 그러니까 뭐 딱 걸렸지. 너는 안 돼! 3번 장풍파랑 짜는 거더라고. 짜고. 게시판에 되겠지. 1위는 누구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2위는 장풍파랑 1위는 누구 딱 이렇게 제목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장풍파랑이 딱 나오면 너는 사이즈가 안 돼. 강타가 안 된다고 그랬어. 하하하하 이렇게 딱 웃으면서 안 보면 되지 뭐. 그런 제목 갖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거지. 사기지 사기. 1600에서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알고 떠들어야 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경마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 100번 만번 얘기했다. 서울대 전산학과 수학과 나온 애들 경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자기가 이거는 완벽하게 와야 되는 경마인데도 이게 안 오는 거야. 거기에는 뭐가 있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 요즘 또 주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경마 중에서 가장 완결판이 그러니까 분석의 완결 최고수가 할 수 있는 게 주로 빠르기예요. 그리고 주로 빠르기라는 거는 뛰면서 봐야 되거든. 뛰면서 저번에 뛰었던 그 주로 빠르기와 뛰고 나면 주로 빠르기가 나오니까 그럼 그 주로 빠르기와 지금의 주로 빠르기를 유추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뭐지 달나라에 가는 그런 인공위성 만드는 거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 여기 와서 인공위성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겠냐고. 야, 너 장난하냐 이 새끼야. 지금 인공위성을 조립도 못하는데 무슨 뭘 인공위성을 이 경마하는 사람이 이 경마장에서 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주로를 지가 뭘 안다고 거기서 주로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 진짜 그런 애들 보면 참. 전문가, 뭐, 밖에서 배팅을 뭐, 나이도 나보다 더 많고 한 70 먹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또 말도 안 해. 나이도 어리고, 경마에 해봤어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주로 얘기를 하는지. 그걸 또, 그래, 맞아! 주로야, 주로! 빠르고 멍탕 주로! 그게 주로면은, 그걸 무슨 얘기거리라고 해요. 흑탕 주로면 그 뒤 범벅이 돼가지고 못 뛰는 거, 그게 주로 연구요, 그게? 그냥 눈만, 그냥 해태만 아니면 다 보는 거지. 그런 걸 주로라고 그러면은, 미친놈아. 그걸 어디 가서 씨부려도 그걸 돈 받고 얘기를 씨부리냐,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혼을 내주면 돼.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아이고. 자, 부산제 구경주입니다. 5번 액시온입니다. 대가리를 인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세긴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중장거리로 가면서 마필의 숨겨놓은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차두리가 사실상 순간적인 스피드는 없잖아. 그런데 차두리가 뛸 때 보면은 100m 정도는 뛰는 거는 차두리를 능가해. 걔보다 더 빠를 수가 없어. 왜? 이미 발동이 걸려서 딱 죽여! 그거 뛰면은 차두리는 외국 애들도 못 막아. 왜? 겁나 빠르거든. 겁나 빨라. 그러니까 한 200m 뛰는 거는 차두리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7, 80m 이런 거 뛰는 건. 근데 순간적으로 뛰는 건 차두리가 빨라? 안 빠르지. 근데 이 오버 액션은 순간적으로 뛰는 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이게 막 그 중장거리로 들어가면서 능력 발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뭐 큰 배당은 아닌데 후차기 미라클 라인이 팔릴 겁니다. 12번 미라클 라인이 팔릴 텐데 아 왠지 모르게 유화영 마주, 유주영 마주. 그러니까 유화영 마주가 유주영 마주랑 뭐 형제 같아. 난 잘 그 족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유주영, 유화영 영자 돌림이니까 뭐 형제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고가의 마필들을 갖고 있는 마주님들이야. 그런데 유화영 마주가 미라클 라인도 여기에 기성을 하고 또 8경주에도 또 나와요. 내가 이거 봤는데 유화영 마주가 뭐가 여기 나오자. 불패 라인이 또 나와 8경주에. 그 다음에 미라클 라인이 또 유화영 마주고 또 마지막 경주에 챔프 라인이 또 유화영 마주야. 세 마리를 다 입상을 하겠다? 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예, 능력도 되니까. 그게 뭐, 워낙에 이제 고가의 마주님이니까, 가는 게 맞지. 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그래, 가는 게 맞는데. 자, 어쨌든, 요 편성에서 12번 미라클 라인이 국산마 적용으로 산지 통합경주에, 출전해 있는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액션은 데려가야 되는 대가리급 능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부산지 10경주로 갑니다.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애꿎은데 이빨 까느냐고 그냥 숨이 다 가쁘네. 7번 천태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챔프라인이야 뭐 동네 말이니까 다 알겠고. 7번 천태봉. 제가 이 경주도 주중에 텍스트로 올려드렸는데 챔프라인을 강하게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강하게 보여야 된다. 그런데 이 마필보다 7번 천태봉이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번 천태봉이 이 편성에서는 괜찮다. 유연명이가 말을 잘 타죠. 장난만 안 치면은 뭐 사이즈상으로 보면 대가리지. 대가리인데 워낙에 이 현명 기수가 야 저번에 기자 인터뷰 시간인가 아침 리뷰인가 인터뷰인가 거기 딱 나왔는데 와 도리구찌 같은 거 딱 쓰고 이 디스케어도 청바지 딱 입고 나왔는데 전 좋게 봤어요. 아니 무슨 거기에 나오는데 무슨 양복 입고 나오는 게 무슨 뉴스요? 아니면 걔가 대통령이요? 아이고 그렇게 멋쟁이처럼 딱 하고 나왔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버릇없다.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 뭐 개성 있고 좋다. 유명히 멋쟁이네. 이렇게 딱 전 좋게 봤어요. 말 잘 타는 애들이 뭐 자기가 버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사의 방송이 문제지. 서울 특히 방송. 무슨 뉴스 데스크 방송을 하는 것 같아. 아침 방송 보면 똑바로 앉아가지고 무슨 정치 토론하는 것처럼 야 그거를 몇 년 동안 그걸 경마팬을 보라고 방송하는 거 보면은 야 아니 이렇게 손도 좀 흔들고 어때? 이거 손 흔든다고 버르장머리 없이 보여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품이 없이 보여요? 설명을 할 때 강조를 할 때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맨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스타일이지. 그러면 강호동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어? 뉴스 앵커 좋아하는 사람이 많어? 강호동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시대가 바뀌었으면 흐름도 바꾸고 자기네가 고수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분석인데 무조건 자기네 방식을 따라라. 공산국이냐? 마사의 방송국이 무슨 공산당이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저도 공무원 생활을 13년을 했고, 저보다도 어리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저보다도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네. 그게 왜 그러잖아. 철밥통이라서 그래. 안전빵이니까 사고가 튀질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가 변화가 싫은 거지. 골치 아프고 귀찮으니까. 자, 7번 천태국은 입혀서해서 대넘 그리고 예, 끝장 승부처는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저 배당 될 길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배당 단통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경마방송. 자, 월말 경마입니다. 무조건 이기자! 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